아이랑 크게 한판하고 나서 집안에 흐르는 그 싸늘하고 어색한 공기,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조그만 머릿속은 아마 이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이거 내가 지는 거 아닌가? 분명 아이가 잘못한 것 같은데도 입을 꾹 다물고 버틸 때 정말 속 터지죠. 하지만 그 굳은 침묵은요, 사실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오늘 그 신호의 의미를 같이 한번 해석해 보죠. 사실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대부분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랑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대체 뭐가 그 간단한 미안해 한마디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어른들 생각과 달리 아이들에게 부모와의 다툼은 그냥 야단 맞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던 세상 전체가 막 흔들리고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혼란을 느끼는 거죠. 내 세상에 땅이 꺼지는 경험이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이가 미안해라고 말하기 힘든 진짜 이유는 그 말이 곧 이 모든 일의 책임은 100%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나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기분?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다면 그 굳게 닫힌 입술 뒤에서 아이 마음속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쟤 또 고집부리네 하고 넘겨버리는 그 침묵의 속마음을 이번엔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이의 침묵 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첫째는 이 모든 잘못을 나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그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 둘째는 사과하는 순간 이 관계에서 내가 완전히 을이 되고 주도권을 뺏길 것 같다는 공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역시 나쁜 아이인가 봐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할까 봐 어떻게든 스스로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인 거죠. 아이, 마음속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한편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하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아니야,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하는 아주 강력한 방어 본능이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모든 걸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 이게 사과로 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세계에서 공평함은 절대적이거든요. 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 상황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한 아이는 절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자, 아이의 복잡한 마음을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제 우리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역할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 아이가 마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미안해 소리 듣는 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게임의 규칙부터 바꾸는 거예요.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하기가 되어야죠. 둘째, 아이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아이고 그래서 억울했구나 하고 아이 감정편을 먼저 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잘못을 인정해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그런 정서적인 안전기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이 말, 이게 바로 굳게 닫힌 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네가 틀렸어. 대신 네 마음이 그랬구나 라는 메시지를 먼저 건네는 순간 아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입고 있던 그 무거운 갑옷을 비로소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가 그토록 버티고 싸웠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는 외침이었던 거죠. 그 마음을 부모가 먼저 알아주는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받는 순간 싸움은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과라는 행동의 의미 자체를 아이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사과는 지는 게 아니야.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멋진 행동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사과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미안해라고 먼저 말하는 건 내가 졌다는 굴복의 표시가 아니야. 그건
내 자존심이나 누가 맞고 틀리는지 따지는 것보다 너랑 나, 우리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란다 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말 어렵게 사과를 했을 때 절대로 진작 그럴 것이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한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말을 하기까지 필요했을 그 용기를 콕 집어서 칭찬해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사과를 패배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용기의 증거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과를 하면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사과는 끝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사과는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아이의 침묵은 그냥 무시할 고집이 아니라 읽어줘야 할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고 사과의 진짜 가치를 함께 배워나갈 때 아이와의 다툼은 관계의 위기가 아니라 함께 더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